성종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5일 병진 네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이재를 흥록대부 옥산군으로 이순을 흥록대부 정량군으로 이정을 흥록대부 팔계군으로 이계를 흥록대부 운산군으로 이숙을 흥록대부 강량군으로 이쟁을 숭훈대부 남천군으로 이빈을 중의대부 가은군으로 삼았다. 성주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6일 정사 첫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유순 등이 차자를 올려 옥산군 이재 등에게 가자한 것이 미편하다는 것을 논하고 사관원에서도 차자를 올렸으나 모두 료나하지 않았다. 성주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7일 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7일 무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박치가 아뢰기를 종친들에게 지나친 상작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동지사 김종직이 아뢰기를 종친들의 출입 체번이 모두 합하여 3년이니 한 사람이 수령하는 날이 겨우 3, 4삭뿐인데 지금 곧 일시에 5사람에게 모두 일품의 관작은 외람하기가 막심합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전일에 아랜 것입니다. 지금 대간의 말도 역시 이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능침을 위하여 마음에 어쩔 수 없다 하였다. 김종직이 또 아뢰기를 지금 관직의 과골이 부족하여 별좌가 8년이 되도록 등용되지 못한 자가 있고 부장이 10년이 되어도 등용되지 못한 자가 있는데 전지로 서용하는 자가 매우 많아 즉시 서용하지 못합니다. 또 현능한 자도 침체되어 등용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청컨대 승출의 법을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경의 말과 같다. 용일한 사람이 하류에 침체되는 것은 괴이할 것이 못되나 적당히 쓰일 제목이 억울함을 품고 펴지 못한다면 이는 실로 잘못된 정사인 것이다. 사람을 쓰는 전지를 전조에서 대부분 많이 폐각하고 행하지 않으면 매우 옳지 못하다. 지금의 관직에 있는 자가 어찌 다 어질겠는가.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내치고 현사를 등용하는 것이 가하다 하고 곧 영사 심해에게 물으니 심해가 답하기를 세종조에는 관작이 귀하고 사로가 맑았는데 지금은 당상관이 외람하게 많아서 1, 2품의 당상관으로 벼슬을 낮추어 군직을 제수한 자가 있으므로 품질이 낮은 자는 발을 붙일 곳이 없으니 바라건대 한번 성출하여 사로를 소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좌부승지 안침이 아뢰기를 이것이 바로 좋은 법이나 다만 임무를 진퇴하는 것은 그 일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아직 거행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따라다니며 구차하게 벼슬을 구하는 무리들이 모두 모든 자리에 버려 있다면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정조와 의정부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승출하게 하라 하였다. 박치가 아뢰기를 한화는 성질이 본래 광망하여 사료에 끼지 못하며 일찍이 공조 참의가 되었다가 대간의 농박을 받아 교체되었습니다. 하물며 제조의 직임은 가려서 제수하지 않았으나 안되니 착한데 모름지기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환이 광망한 것은 어렸을 때의 일인데 어찌 이것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사용하지 않겠는가. 이제 반드시 허물을 고쳤을 것이니 내가 장차 시험해 볼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7일 무 세번째 기사 외 혹은 중미 오랑 등 이인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7일 무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7일 무 다섯번째 기사 명하여 의정부와 이조 병조의 당상관을 불러 전교하기를 사람을 쓰는 것이 대전에 구애되어 의례의 자격에 따르니 관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모두 어질지 못하고 어진 사람 또는 간혹 침체되기도 하므로 이제 승출하여 쓸만한 사람을 얻기를 기하려고 한다. 이것을 비록 항식으로 삼을 수 없으나 가히 한 번쯤 해볼 만한데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병조판서 손순효는 아뢰기를 동반의 조사라면 어찌 사람이 모자람을 근심하겠습니까? 만약에 변장이라면 마땅한 자는 젊고 일찍이 변장을 맡긴 자는 이미 늙었으며
연소한 무시는 직질이 상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담지의 뒤에 후원에 나아가서 활쏘기를 시험하여 택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조판서의 이승우는 아래기를 사람을 쓰는 것이 대전에 구애되어 매우 방해됨이 있어 어질면서도 침체된 자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이목이 넓지 못한 바가 있으니 청컨대 의정부와 함께 의논하여 승출하게 하소서하고 영의정 융필상은 아래기를 노제상이라면 신이 혹 알 수 있지만 만약 삼품 이하의 관원이라면 그 현부를 신이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비록 출척을 행한다 하더라도 정밀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지난번에 의정부에서 수령을 승출하였을 적에 서감원이 상사하여 비방하였습니다. 지금 출적하는 바가 정밀하지 못하다면 다만 무리를 불러 일으킬 뿐이니 위조와 병조에 맡기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현명하고 어리석음을 가리지 않을 수 없다. 승출이 정밀하면 군자가 나와서 음량이 고르게 되고 국가의 다행인데 정승이 이조에 맡기려고 함이 가하겠는가. 오늘의 의정부에 연고가 있어 오지 못한 자가 많으니 뒷날에 다 모이기를 기다려 의논하라 하였다. 윤필상이 아래기를 신은 승출이 정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반드시 명하신다면 신이 어찌 감히 이조에 맡기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지금 임무를 승출하면 내 쫓김을 당한 자가 반드시 원망할 것이니 정승은 원망을 살 것을 싫어함인가? 의정부의 대신이 이와 같으면 마땅하지 못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7일 모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부승지 이세우가 아래기를 지금 홍응이 아랫바로 인하여 장차 사량을 가배량으로 옮겨 배설을 하려고 하나 신이 듣건대 홍응이 직접 그 땅을 보지 아니하고 다만 수군의 장고에 의가해 아른 것입니다. 신의 일찍이 경상도의 도사가 되어 그 땅을 보니 사량의 북쪽에는 여염이 땅에 꽉 차고 사량은 해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방수를 파한다면 외인들이 반드시 이곳에 의가하여 정박해 있다가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들이 깊고 멀리 생각하여 진을 둔 뜻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진을 고단하게 여길 것 같으면 청컨대 거진을 설치해 만들어서 예전대로 방수함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성포와 오포, 칠포의 배를 대는 곳은 수세가 매우 사나워서 모래가 해구를 메워 배들이 육지에 있습니다. 큰 해구들이 만약에 이른다면 어찌 할 바가 없으니 신은 생각한데 이것은 반드시 조치할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랑에 옮겨 배설함이 마땅한지의 여부는 내가 장차 지도를 보고 처리할 것이며 삼포의 조치는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7일 모 7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다대포만어 조수위원이 군인 5명을 함부로 놓아주고 정포 22필과 면포 21필을 거두고 또 군인을 부려 어피 5장과 저피 1장을 잡아 가지며 총통을 만들고 남은 철을 사용하여 낫 55개를 만들고 또 관념을 사용하여 우피 마피 1장씩을 사서 사사로이 사용한 죄는 장 100대를 때리고 자자하며 고신을 빼앗고 장리 안에 기록하게 하소서니 명하여 자자는 면제하게 하였다. 다들 불만한 거.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만원.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한은이 아래기를 한위는 제주를 시험해 보지도 아니하고 갑자기 주부를 제수하셨으니 신은 대전의 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한위를 쓴 것은 다만 마땅한지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대저 사람을 쓰는 것을 어찌 반드시 대전에 구애되어야 하겠는가. 만약에 어질다면 제주를 시험하지 않더라도 가하다 하였다. 한언이 다시 아래기를 선왕께서 이루어 놓으신 법은 반드시 준수하여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한위의 제주를 시험하는 것은 어렵지 아니한데 어찌하여 반드시 법을 어기어 쓰시려 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한 명이가 대답하기를 임금이 사람을 쓰는 것을 어찌 법에 구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한 위를 쓴 것은 사사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8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주광이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권근이 아뢰기를 상상께서 학교가 허수할 것을 염려하셔 매양 감사나 수령이 배사할 적에 반드시 하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학은 바로 유생이 공부하는 곳인데도 훈도가 모두 결론이고 오직 교수 한두 사람만이 있을 뿐이며 여러 가지 연구로 인하여 결근이 또 많아 유생이 가르침을 받을 데가 없으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8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영의정 윤필상 등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가래에 이르기를 대상 뒤에 잠자리를 다시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지금 듣건대 성상께서 대상을 지나시고도 오히려 잠자리를 다시 하지 않는다 하니 참건대 가래에 따라 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아랜 바가 옳다. 대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문중께서도 대상 뒤에 잠자리를 다시 하셨으니 조종의 고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얘기에 이르기를 담제 뒤에 잠자리를 다시 한다고 하였으므로 내가 감히 따르지 못한다 하였다. 윤필상 등이 다시 아뢰기를 얘기는 옛사람들이 행한 일을 모두 실었고 가래는 주자가 예문을 절충하여 만든 것인데 주자가 어찌 얘기의 말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종께서 행하시고 대비께서도 말씀하셨으니 청컨대 가래에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상사가 있어서 능히 다하지 못했으므로 항상 한스럽게 생각하여 이 일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다하려고 할 뿐이다 하였다. 윤필상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 일은 마땅히 당연코 행하셔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얘기가 예문의 근본이 되므로 내가 진실로 이것에 의하여 행하려고 하나 지금 대비의 말씀이 이와 같고 경들도 말을 한 네가 마땅히 따르겠다 하였다. 임금이 집상하는데 예절을 다하여 3년을 마치도록 내전에 들지 않고 항상 숙문당에서 잠자리를 차하되 오직 환시만이 시측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그러함으로 의정부에서 청한 것이다. 집상은 어부의 상사에 있어 예절을 지킵니다. 아이고 세상에.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와 이조 병조에서 합사하여 아뢰기를 현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일이나 사람을 알리기 위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비록 당우 때라 하더라도 조정의 신하들이 어찌 다 어진 사람이었겠습니까? 국가에서 외방은 감사가 포평을 행하고 경중은 해조와 제조가 포평을 행하여도 오히려 정밀하지 못한데 하물며 만조의 신하이겠습니까? 신들이 간혹 한번 보았거나 한번 보지 못하여서 이름자도 모르는데 하물며 그 마음이겠습니까? 사람을 알지 못하고서 억지로 분별하려고 한다면 차오가 많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나의 생각도 그러하니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성균관 학정 강자어에게 특별히 품계를 올려 승서하라 하였는데 강자어가 백발의 머리로서 경학을 깊이 연구하여 과거에 겁제하였기 때문이다. 성정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1일 음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상중에 있어 오랫동안 대신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제 대상이 이미 지났으니 모레 관사하고 대신을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1일 음술 두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김계수와 황중 최물검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1일 음술 세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이적이 와서 아뢰기를
황중이 사죄를 범하여 고신을 빼앗은 지 지금 1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고신을 돌려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고신을 주더라도 갑자기 쓰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적이 다시 아뢰기를 황중은 사역은 가제조가 되어서 생도들을 가르치는 데 힘쓰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으로 일삼았으며 통사가 북경에 갈 때면 포의 한 단을 주며 체단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뜻과 같지 못함이 있으면 바로 분격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무상한 태도를 온 나라 사람이 다 아는 바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통사를 대우하는 것이 어찌 조사를 대우하는 것과 같겠는가. 그리고 고신을 거둔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돌려주어도 무방하다 하였다. 단은 18척 또는 20척을 말한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1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12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경nen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헌 유순과 헌남기가 아뢰기를 황중에게 고신을 돌려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황중은 고신을 거둔 지 이미 몇 달이 되었는가 하므로 유순이 아뢰기를 지난해 7월에 있었으니 1년이 경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당상관으로서 죄를 지은다는 의례 세월을 한정하지 않는데 하물며 통사의 임무는 가볍지 아니함에 있었으이겠는가. 지금 말을 통역하는 자는 오직 황중과 장유성 등 두어 사람뿐이니 황중이 죄를 범한 것이 비록 1년을 경과하지 못했어도 이 3개월이 아닌데 고신을 돌려주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유순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황중은 그 악함을 징계할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다면 등용할 때를 당하여 사용할 것이며 지금 갑자기 고신을 돌려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은 고신을 돌려주지 말라 하였다.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신이 서늘의 연회의 여러 고을을 두루 살펴보니 보작관이 해변에 장막을 치고 일정한 거처가 없이 상상에 기생하고 있는데 사람됨이 날래고 사나우며 그 배가 가볍고 빠르기가 비할 데가 없어. 비록 폭풍과 사나운 파도라 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려함이 없으며 외적이 이를 만나도 도리어 두려워서 피해서 달아납니다. 신이 그 배 가운데를 보니 큰 돌이 수십 개 있으므로 신이 쓸데를 물어보았는데 대답하기를 외선을 만났을 때 이 돌을 사령을 던져서 치면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연해의 여러 고을에서 봉진하는 해산의 진품은 모두 포자긴이 채취하는 것입니다. 신이 덧건데 포자긴이 있다금 상선을 겁탈하고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며 살해하는데 간혹 사람이 쫓아가는 바가 있으면 외인의 신발을 버리고 가서 마치 외인이 그런 것처럼 한다 합니다. 이것은 포작간에게도 해로움이 있으니 청가대 연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소재해 있는 곳에 따라서 곡진하게 무유를 더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포자기는 거처가 일정함이 없고 성품이 흉악하니 이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마땅히 준유를 더하라 하였다. 포작가는 고기를 잡아 어포를 만드는 사람이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10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상스를 강하다가 10명편의 공경하고 침묵하며 도를 생각하고 있으니 꿈에 상제께서 나에게 훌륭한 보필을 주었다고 한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nen에 나아가는 것은 한갓 구속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전에 행한 일의 자치를 보고 오늘날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고종은 어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목매지간에 상제께서 어진 보필을 주었다. 진한 이래로 현철한 임금이 진실로 한둘이 아니었는데 어느 누가 어진 보필을 얻어도 치도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겠는가. 어진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정성스럽지 못하였기 때문에 꿈에 어진 보필을 얻었다는 자를 듣지 못한 것이다. 지금 내가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 방법을 얻지 못하겠으니 어떻게 하면 어진 보좌를 얻어 선왕의 다스림을 일으키겠는가 하니 시간관 정성근이 아뢰기를 고종은 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순이라고 다른 마음이 없어서 하늘과 더불어 막힘이 없으므로 하늘이 어진 보필을 준 것입니다.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원근대 전하께서 어진 이를 구사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시면 염려하는 것이 믿는 바가 되고 정신이 미치는 바가 되어 현량한 보호자가 나오는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진 사람을 올리고 부추하는 사람을 물리치는 것은 마땅히 대간에게 맡겨야 합니다. 대간이 적임자를 얻게 되면 불추한 사람을 물리치고 착한 사람을 천가하여 조정을 숙청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은 실로 중대한 임무인데 지금 대간은 다만 재능이 있는 자를 명하여 한 계급을 올리면 반드시 과당하다고 논박하고 작은 일을 하나하나 들어서 책임을 면할 뿐이다. 어진 자가 침체되는 것과 정사의 골실과 국가의 대계에 같은 것은 이를 말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매우 한스럽다 하니 우부승지 이세우가 아뢰기를 어진 사람을 올리고 바르지 못한 사람을 물리치는 것은 비단 대간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전조의 관리로 마땅한 사람을 얻으면 시행하는 것이 모두 마땅함을 얻게 될 것이고 전조의 관리가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이와 반대일 것이니 전조를 가려 임명하는 것을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간은 인군의 승무이니 더욱이 마땅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지금 17년이 되었는데 대간이 감히 말하여 대궐들에서 간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어진 사람을 들어쓰고 불치한 사람을 물리치는 것은 다만 자전지게만 될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능히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승제의 말은 내가 능히 가능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말한 것인가? 대간이 능히 말하지 못함을 말한 것인가 하니 이세우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가능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간에 현인이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의 말을 한결같이 따를 수는 없다. 대간도 오진 사람이 있고 불주한 사람이 있으니 말하는 것이 다 지공한 데서 나오겠는가? 간혹 사서로의 붕당을 신고 엄밀히 선한 사람을 배척하는 자도 있으니 변별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 하니 이세우가 아뢰기를 성명하신 아래에서 어찌 이와 같은 자가 있겠습니까? 대간이 말하는 바는 모두 공론에서 나오는 것이니 따르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하고 정승근이 아뢰기를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좋게 더불어 허물하지 말 것이며 정사는 좋게 더불어 나무라지 말 것이다. 오직 대인이어야만 능히 임금이 마음의 잘못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인주의 일심은 만화의 근본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먼저 마음을 바르시고 조정을 바르게 하소서 하였다. 승묵은 먹줄이라는 뜻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이른다. 자전지게는 자기의 편안하고 온전함을 도모하는 꾀를 말한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10일 개한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1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무신들의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호조판서 이등량과 참판 김승경이 아뢰기를 용산강의 물이 예전에는 북쪽으로 가깝게 흘렀는데 지금은 남쪽으로 가까이 흐르므로 예전에 물길이 메워져 막혀 조선이 통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으면 전세를 실어 드릴 때에 수레값이 매우 비싸 비용이 적지 아니하고 강창의 2배도 사체 또한 어려우니 청컨대 남변의 돌을 메워 흐름을 막아 수세를 예전의 물길을 환원하여 조선을 통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에 입시한 재상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윤필상 홍윤호가 의논하기를 전자의 신중린이 진언하여 용산강의 모래가 메워진 것을 파도록 청하였으므로 대신에게 명하여 가서 살펴보게 하였는데 공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지금도 파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유자강, 어유소, 이철견, 이파, 한철의, 권찬, 정괄, 김한, 정문영, 신승선, 구수영, 정승조, 이종생, 안인후, 김순명, 이극동, 이약동, 송계리양, 윤마라손, 변종인, 김백겸, 이경동, 한한, 채수, 성현, 유수는 의논하기를 공력이 중대하여 비록 파낸다 하여도 역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극증은 의논하기를 전에는 용산강의 남변에 돌산이 수중으로 쑥 들어가 있으므로 강물의 흐름이 이것에 부딪혀서 수세가 북쪽으로 흘렀는데 뒤에 거민들이 돌을 떠서 사용하여 물이 격세가 없어지고 남변으로 직류해 내려가니 이로 말미암아 북변의 물이 얕아지고 모래가 메워져서 이에 이른 것입니다. 강감은 세조께서 차관하여 조치한 것이므로 폐기할 수 없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신은 생각하는데 남변으로 쑥 들어간 산의 돌을 떠낸
곳에 큰 돌을 실어다가 보충하여 강물의 흐름을 예전과 같이 격세를 이루게 하고 이어서 북변의 모래가 메워진 것을 파내어 물길을 인도하며 자연히 물이 북쪽으로 향하고 유사가 다시 메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이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중국에서는 비록 공력이 이보다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또한 일을 하는데 하면 이 작은 곳에 이것을 파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이것을 파내 끝내 이루지 못한다면 그만이겠지만 1, 2년을 하나의 공을 들여 파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노공필과 이 쇠자는 의논하기를 공력의 난이를 그곳의 거민에게 물어보고 만약에 할만하다 하면 이를 파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편부를 살펴보고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조선은 세곡을 실어 나르는 별이다. 강감은 군자감의 상감 가운데 하나이다. 경감, 분감이 없어지고 강감만 남게 되었으므로 군자감의 2층으로 불러지기도 하였는데 강감은 그 위치가 용산강 가에 있었던 데에서 비롯되었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4일 을축 첫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도 축전 대마 이주의 수호대간 종 삼랑 무가와 대마주 병부 소부 종 무승 종은7 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5일 병인 첫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5일 병인 두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자정과 전라도 김자정과 절도사 구겸에게 유시하기를 전 절도사 맹스컴이 실화로 인하여 받은 발병부 한 개를 태워 없앴는데 병부를 하나는 고치고 하나는 그대로 둘 수 없다. 지금 모두 고쳐 만들어 도사 황인에게 주어 보내니 경은 이를 받아 전례에 의하여 나누어 주어서 행용하고 그 전의 병부는 빠짐없이 거두어서 올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발병부는 군사를 동원할 때 사용하던 신부이다. 표면에 발병이라고 썼는데 좌부는 국내에 두고 우부는 절도사 등에게 주었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15일 병인 세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근자에 사사로이 진상하는 물건은 그 값을 후하게 주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장사하는 무리들이 다투어 가지고 있는 것은 세가의 의부하여 이를 바치고 답사를 희망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하되 이제부터 사사로이 진언하는 잔물은 값을 주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16일 정묘 첫번째 기사 임금이 대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16일 정묘 두번째 기사 사량을 옮겨 배설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한 명의 윤필상 연호는 의논하기를 사량진을 해도에 둔 것은 그 생각이 매우 원대하니 번성하는 수군의 출입이 어렵다고 하여 쉽사리 육지에 옮겨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옮겨 설치한다면 외적이 사량에 와서 정박하여 허실을 엿보고 기회를 틈타서 도둑질할 형세가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만약에 고군이 먼 섬에서 방수하는 것이 염려된다면 적당히 군인을 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 철견과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사량이 비록 깊고 멀어서 고단하다 하더라도 쉽사리 옮겨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찰사가 수군 절도사로 하여금 부근 여러 포의 긴헐과 군수의 다수를 함께 살피고 마련해 계문하게 하고 수조를 가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걱정은 의논하기를 지금 지도를 가지고 이를 상고하니 조종조 때 이곳을 살펴보고 정하여 진을 둔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군인이 건너기 어렵다고 하여 쉽사리 내지로 물려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경계와 황해도 여러 포의 군인도 바다를 건너 부방하는 자가 많이 있는데 유독 사량만이 고단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고단하고 군사의 수가 적다면 청거대 북은 각진의 군사에서 뽑아 나누어 가설에 방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진은 의논하기를 옮기지 말고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다면 다시 본도의 관찰사와 절도사를 하여금 함께 살펴보고 수기하여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고 이극균과 안간우는 의논하기를
사량지는 요회지에 있으므로 옮겨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진이 고단하고 군사의 수가 적은 것을 염려한다면 수군질도사로 하여금 부근 다른 진의 긴원을 분간하여 계달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고 이국 또는 의논하기를 사랑을 옮겨 설치하는 일은 신이 일찍이 그 이해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지도를 가지고 상관이 사량에 진을 둔 것이 비록 고단하고 먼 것 같으나 실로 이는 요회지입니다. 하물며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익이 예전보다 배가 못되면 그 옛것을 고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병마 수군절도사와 함께 친히 편부를 살펴보고 개문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18일 기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8일 기사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8일 기사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서경을 강하다가 10명 편의 벼슬을 악덕한 이에게 주지 말라는 데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자라면 어떻게 그가 흉덕한 사람임을 알겠는가 하니 시간강 김흔이 아뢰기를 인물이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면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인주의 일심은 만화의 근원이니 인주의 마음이 바르면 어진 사람이 나아가고 사악한 사람이 물러나서 조정을 바르지 않을 수 없으며 인주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사정이 뒤섞이고 거조가 마땅함을 잃어서 비록 사악한 자를 제거하려고 하여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18일 기사 네번째 기사 한명회와 홍응, 정괄, 이 등량이 용산강의 모래가 메워진 곳에 가서 모래를 파낼 편부를 조사하고 그림을 그려서 아뢰기를 용산강의 모래가 메워진 곳은 역사가 어려워서 결코 모래를 파내 물길을 뚫을 수 없고 그 다음으로 할 만한 곳은 3m 여울의 돌을 쌓아 막는다면 수세가 반드시 예전의 물길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력이 또한 중하여서 쉽게 이루지 못할 듯합니다. 강변의 거민인 한 노인이 말하기를 만약 크게 거사할 수 없으면 먼저 여울목의 사석이 메워져 막힌 것을 파서 수세를 인도하면 가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것은 공력이 덜 들어 할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돌을 쌓아 물을 막는 것은 공력이 가볍지 아니하여 할 수 없으니 대창을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였다. 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다른 데는 옮길 만한 곳이 없고 옮기는 공력도 크니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두 강의 인부를 써서 모리를 파내어 물길을 인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8일 기사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8일 기사 여섯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9일 경호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9일 경호 두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지하기를 사람을 아는 것은 요순도 어렵게 여긴 바이다. 내가 과매한 몸으로 구중에 깊이 거차하여 조중신하의 현도를 능히 다 알지 못하므로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구별한 것을 한결같이 전조에 맡겼는데 만약 남들이 아는 현인인데도 등용되지 못하고 남들이 아는 불추한 사람인데도 물리치지 못한다면 어찌 가히 인물을 전형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요사이 전조에서 상격에 구애되어 오직 전추의 고화를 보아 사람을 쓰는 규구로 삼아 아무개의 어진 사람과 아무개의 불추한 사람이 있어 침체시킨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어진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같이 침체되고 선악의 구별이 없으면 장차 어떻게 사람을 권리하고 징계하겠는가? 말이 여기에 미치니 진실로 마음이 아프다. 오직 너희 전주는 나의 지극한 뜻을 체득하여 쓸만한 자는 한미하다고 하여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제거할 만한 자는 권세가 있다고 하여 비호하지 말며 혐의를 갖지도 말고 형직을 숨기지도 말며 아는 바에 따라 견별하여 승출시켜 내가 위임하여 책정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격은 통상의 경례를 말한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9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영산강의 모래를 파내는 일의 감력 당상관 민영견이 와서 아뢰기를 모래가 메워진 땅을 지금 비록 파낸다 하더라도 큰 물이 만약 이러면 유사가 곧 다시 메워져 막힐 것입니다. 만약 건너편 강변의 산밑을 돌로 메워 막는다면 물이 돌에 부딪혀 흘러서 모래를 파낸 곳에 모래가 다시 메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그것은 큰 거사이어서 할 수 없다. 모래가 메워진 곳을 지금 우선 파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9일 경우 네 번째 기사 함양군수 조비가 전문을 올려 사언하기를 명령이 대궐에 있어 하찮은 제주를 지나치게 포장하셨으며 내가 배국에 흡족하여 학발의 어버이에게 후하신 하사입니다. 삼가 가해에 절하니 몸이 떨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조위는 위보의 천품으로서 문필을 업으로 삼는 만류인데 개방에 이름이 씌워져 잘못 공봉의 선발을 받았습니다. 삼방에서 독사하도록 말미를 내리시고 학문을 연구하는 일을 다하도록 허락하시어 마침내 채택의 언어를 입어 오랫동안 시종의 여를 더럽히고 난파에 있은 지 6년이 되었으나 논사에 있어서 티끌만큼도 공효가 없었고 학금을 모신 지 2년이나 되었으나 보도한 것이 어찌 감히 우익이라 말하겠습니까? 비록 성상의 돌보심이 하악보다도 더하시나 어버이의 나이가 상류에 임박하였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영백의 깊은 사정을 아뢰었는데 갑자기 주매신의 영광스러운 임명을 받았습니다. 옛날 강하인의 아버지의 침석에 부채질을 한 것처럼 하고 싶지만 어찌 승용의 집을 싫어하겠습니까? 복납과 세시에 비록 친히 맛있는 음식을 올리려 하여도 농사짓고 거두며 바야흐로 권과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횡락할 것이 끊임이 없어 실을 없는 것도 모두 패하였습니다. 임금에게 조위하는 길이 막혔으나 왕교처럼 오리를 타고 날아가지 못하며 대궐을 생각하는 정은 깊어서 자주 주관자처럼 꿈에서 논이었습니다. 생각한데 수령의 직임에 부응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와서 신의 저수를 한 그를 구하시니 풍화를 조롱하는 것이 장난한 것과 같으며 성류를 배열한 것도 관반을 대강 엿보았을 뿐인데 어찌 비속한 노래가 성상의 상을 획득할 줄 생각했겠습니까? 연발을 내리시어 장려하고 깨우치시니 단조가 정령하여 국고의 곡식을 꺼내어 신의 집에 와 싸우니 희고 곱게 찌은 쌀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일가의 부모가 배불리 먹었으며 두어간의 가난한 집이 영광스러웠습니다. 특별한 총행의 감격과 두려움이 서로 엇갈립니다. 이것은 대개 주상전하께서 총명하심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시고 득업이 날로 새로워져서 죽은 말뼈를 사는 것은 연나라 소왕이 어진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같으시고 밥을 남에게 미루는 것은 한나라 고조가 선비를 사랑하는 것과 같으심을 만나 흡족한 은택을 베푸심이 거듭 가난하고 미천한데 이른 것입니다. 신조위는 어찌 감히 소심을 더욱 힘써서 천지 생성의 힘을 우러러 보답하지 않겠으며 구업을 폐하지 아니하여 산룡 보불의 문체를 돕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영백의 깊은 사정은 영백은 진나라 이밀의 자인데 그의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는 개가했으므로 조모 유씨의 손에 양육되었는데 진나라 무제가 조수를 내려 벼슬을 하도록 불렀으나 조모를 복량해야 하기 때문에 벼슬할 수 없다는 사정을 글로 써서 올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곧 조비가 아버지를 복량하려는 사연을 성종에게 아린 것을 가리킨다. 주매신의 영광스러운 임명은 주매신은 한나라 무제 때의 학자이다. 처음 중대부 시중으로 있다가 회계 태수로 영존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곧 조위가 예문 관원으로 있다가 함양 군수가 된 것을 가리킨다. 옛날 강하인이 아버지의 침석에 부채질을 한 것은 후한 때 강하인이 황향이 구세의 어머니를 잃고 지극한 효성을 아버지를 섬겨 겨울에는 몸으로 잠자리를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침석에 부채질을 하였다는 고사이다. 복납은 삼복과 나비를 말한다.
횡락은 수교를 말한다. 왕교처럼 머리를 달고 날아가지 못하면은 왕교는 후한의 하동사람으로 명제 때 상서랑이 되었다가 섭당의 지방관으로 임명되었는데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신수를 써서 오리를 타고 대궐에 가서 조의한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조관자가 처럼 꿈에서 논이었습니다는 조관자가 꿈에 상제가 계신 곳에 가서 천상의 미면 음악을 들으며 놀았다는 고사이다. 윤발은 임금의 말씀이다. 단조는 임금의 조수를 말한다. 연나라 소왕이 어진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춘추 전국시대 연나라 소왕이 현명한 일을 얻으려고 곽외에게 훌륭한 사람을 얻어 같이 다스리면서 선왕이 제 나라에 당한 지옥을 씻고자 하니 선생이 그런 사람을 알려주시오 하자 곽외가 말하기를 옛날 어떤 임금이 내시에게 천금을 주면서 천리마를 구해오게 했더니 그가 죽은 말의 뼈를 500금이나 주고 사서 돌아왔으므로 임금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죽은 말도 사들이는데 더구나 산 것이겠습니까? 천리마가 곧 올 것입니다 하였는데 1년이 안 되어 3마리나 왔다고 합니다. 왕께서 현명한 사람을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저부터 쓰시면 저보다 더 현명한 자가 어찌 천리를 멀다에 오지 않겠습니까? 하므로 소왕이 각 외를 등용하여 스승으로 삼겼는데 그로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연나라를 찾아왔다는 고사이다. 한나라 고조가 선비를 사랑하는 것은 초왕 황후가 무섭을 시켜 한신에게 가서 한왕 유방과의 의를 끊고 천하를 삼분하자고 권한 데에 대하여 한신이 그 제의를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초왕이 나를 말직에 임명하여 나의 의견과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한나라로 왔는데 한왕은 나를 상장군으로 임명하여 많은 부하를 주었으며 자기의 옷을 벗어 나를 입혔고 자기의 밥을 미루어 나를 먹였으니 나의 의견과 계획을 받아들였으므로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나는 결코 뜻을 바꿀 수 없다고 한 고사이다. 소심은 평소의 마음이다. 천지 생성은 천지가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임금을 가리킨다. 산용 보불은 임금이 입은 옷의 무늬를 말하는 것인데 곧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6일 경우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19일 경우 6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20일 신명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2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2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신준에게 글을 내리기를 도내의 함흥군은 역적 이시의 난을 일으킬 때를 당하여 함께 모욕을 범하고 살해하기를 자행하여 뒷일을 염려하며 끓이는 바가 없이 관찰사와 경찰관까지 해치는 데 이르렀다. 그 당하기 되어 부도한 것이 수악과 다름이 없어 위협에 따른 다른 여러 고울에 비교가 되지 아니하니 엄하게 징계해야 할 바가 있으므로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길주의 예의에 따라 부를 패하고 군으로 삼아 후레를 징계함을 보였는데 그 군의 인민들이 사체를 생각하지 않고 한갓 복호만 하고자 여러 차례 상하나에 진소하기를 맞이 아니한다. 대저 난신작자는 사람들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바이므로 춘추의 법에서도 사람들이 잡아 죽이고 반드시 그 고를 낮추어 저택하여 그 근본을 아주 끊었다. 또 그 당자만을 죽이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당렬을 엄하게 다스려서 천지 사이에 용납할 바가 없게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한 연후에야 악한 짓을 한 자가 고립되는 것이니 성인이 난적을 다스려서 경부를 보이신 듯이 지극하였다. 그렇다면 악을 징계하고 뒷사람을 경계하는 것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함흥의 강후를 가볍게 고칠 수 없다. 경은 이 뜻을 가지고 상세히 잘 알아듣게 다 이르도록 하라 하였다. 복호를 안 하는구나. 성전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2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23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23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24일 월하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24일 을회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부묘할 때 결제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명하셨는데 신등은 생각하건대 3년의 상대를 맞은 것은 실로 큰 경사입니다. 조정도 때에도 모두 이를 행하였으니 지금 정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기묘하지 않은 일을 반드시 억지로 할 수 없다 하였다. 승조실록 177권 승종 14년 4월 2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승조실록 177권 승종 16년 4월 2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부묘하고 황궁하실 때 여기가 가요를 올리는데 모두 자필을 없애도록 명하셨으나 항무만은 가요를 올리기 전에 있으니 청컨대 제가 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항무가 가요전에 있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 다시 이를 물어보라 하였는데 예조에서 회답하여 아뢰기를 이 앞서 부묘하고 황궁하실 때에는 채본과 자필을 베풀어 대가를 맞이하였는데 지금 모두 이를 제거한다고 하면 보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무를 베풀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 아닌데 놀이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연을 멈추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2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고조판서 이등 리안과 참판 김승경 등이 와서 아뢰기를 예빈씨의 노비가 잔패함으로 인하여 신등으로 하여금 소복시킬 방법을 의논하게 하셨는데 신등은 생각한데 모든 일은 마땅한 사람을 얻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빈씨 정용통은 사람된 기량이 적합하지 못합니다. 만약 사람을 택하여 제수한다면 그 사이에 종들이 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용통을 다른 관사로 바꿔 보냄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2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27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2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송부 압다 원영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로를 바쳤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28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외 사맹 종가 길 등 2인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2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박형손이란 자가 한봉한 문서를 가지고 월산대군 이정의 집에 던졌으므로 이정이 그를 포박하여 도총부에 보내어 승정원에 알려서 이렇게 하였다. 아래게 하였다. 승정원에서 그 문서를 보니 그의 모두가 반망하였고 그 끝에 이르기를 성화 21년 4월 24일 도전성 운운하여 뜻이 없고 조리가 없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였다. 전교하기를 승정원의 정류를 주문하여 아래라 하였으므로 이를 물으니 박형손이 공술하기를 세계가 상주인으로 상원에 들어가 살다가 강계에서 아내를 얻고 관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변에 사는 동서 원막동이 집에 와서 말하기를 병사가 나에게 봉서한 문기와 서장 40여 통을 주면서 경중의 이극돈과 이쇠자, 이세우, 최지강, 이감, 윤정승과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영안도 등 여러 도의 병사와 수령이 있는 곳에서 권점을 받아오라고 하므로 제가 원막동과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면서 서장을 올려 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사연을 보니 황당하여 흉해한 일이 될까 의심되므로 대군에게 와서 고하고 상달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의금부에 회부하여 공문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삭제를 행하다. 성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1일 임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이 아뢰기를 박형손이 고한 바에 신도 관여되었습니다. 비록 끝내는 바른 대로 귀결되겠지만 이는 신자로서 들었으나 아니 되는 말이오니 항공하여 되죄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형손이 고한 바는 모두 확실하지 않으므로 내가 지금 자세히 hir문하는 중이다. 만약 말한 바와 같다면 경도 되죄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경은 되죄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이에 앞서 정의왕후의 부묘 때의 연영 전에 합제에 대한 여부를 홍문관으로 하여금 고제를 널리 상고하게 하였는데 홍문관에서 서게 하기를 두시 통전에 이르기를 예전에 천자와 제후는 3년상을 마치고 모두 선조의 신에 합하고 향사하는데 우나라 하나라에 쓰는 선왕이 죽으면 신왕이 2년상을 마치고 협제하고 은나라에서는 선왕이 죽으면 신왕이 2년상을 마치고 협제하였으며 주제에는 천재와 제후는 3년상을 마치고 담제 후에 곧 태조에게 협제하고 그 이듬해 봄에 군묘 체제한다 하고 그 주에 말하기를 협제는 회철한 묘와 회철하지 않은 묘를 모두 태조에게 합하여 올리는 것이며 체제는 친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다만 문, 무 이하는 회철한 신주를 소목에 의하여 문, 무의 묘에 제사하고 완계 이상은 후직의 묘 안에서 제사하였다 하였고 한시 외전에는 말하기를 체제는 회철한 신주를 가져다가 모두 태조에 합하여 제사하는 것이다 하였으며 송사에는 예전에 새로운 임금이 왕위를 계승한 지 3년에 선왕의 상을 27개월 만에 담제를 지내고 그 뒤에 새로운 신주를 부묘하고 특별히 체제를 행하였으며 그해 겨울 10월에 협제를 행하였으니 청컨대 예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래게 하소서하였다. 예주에서 아래기를 교제와 체제는 천자의 일이며 제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협제라면 예전에 천자와 제후가 상을 마치고 모두 선조의 신유를 태조의 묘에 합하여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정에서는 영년전을 설치한 이후로 한 번도 협제한 때가 없었으니 반드시 목조와 익조와 도조와 환조가 모두 태조의 선조인데 태조의 묘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묘를 옮긴 신주가 있다면 가하지만 만약에 묘를 옮긴 신주가 없는데도 특별히 행한다면 아마도 선왕의 구제가 아닌가 합니다. 세조의 부묘 때에도 행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것에 의하여 한 듯하오니 신등은 생각한데 행하지 않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정희 왕후를 부활할 때에 덕종과 예종의 신주를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또한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여 아뢰게 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정희 왕후의 부묘 절차는 한결같이 의궤의 상례에 따라 시행해야 하므로 부위를 뜰 아래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선왕과 선후를 뵙는 예이므로 마땅히 뜰 아래에서 절해야 합니다. 당초의 의궤 때에 어찌 덕종과 예종이 정희 왕후에 앞서 부활할 이런 변례가 있을 것을 생각하였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한데 모자 군신의 분별과 천존 지비는 고금이 일치하고 유명이 한 가지 이치이니 잠시도 gond도로 변경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정의왕후는 친자인 덕종, 예종이 그 예가 선왕, 선후의 차수에 있고 양양하게 묘중에 엄림해 있는데 모후의 자리를 뜰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어찌 예이겠습니까? 예라는 것은 인정해서 말미암는 것인데 만약에 인정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예는 한간 옥백인 것입니다. 만약 유명을 가지고 길이 막혀 해로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유자는 신이고 명자는 사람이니 신인의 사이에는 진실로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왕후와 양종이 유라고 한다면 어떻게 길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묘지의 서차에서 어찌하여 부자가 연좌하지 아니하고 좌소 우목의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한데 다른 곳에 피하게 하였다가 왕후가 전에 옳은 뒤를 기다려서 다시 봉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겸판서의 이파는 의논하기를 정희 왕후를 부활할 때 덕종과 예종의 묘반이 있어 인정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 같으나 유명은 길이 다른 것입니다. 왕후의 부묘는 본시 선왕과 선후를 뵙는 것이지 덕종과 예종을 뵙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덕종과 예종은 이미 이것이 앞존이므로 왕후를 새로 뵙기 위하여 별도로 예물을 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또 이미 신명이 되었는데 절차를 어찌 산 사람과 같게 곡절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또 부활하러 입장할 때 전하께서 이미 위판에 계시고 모든 향관과 소목의 종친도 자리에 있고 백관들도 바늘을 지어 있으면서
후궁하는 절차가 없는 것은 그것이 압준이 되기 때문인데 덕종과 예종은 이미 묘정의 말단에 있으니 어찌 새로 부묘하는 왕후를 위하여 별도로 곡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조의 줄국 뒤에 의묘와 공릉을 모두 길예로서 행하여 집사는 제복을 입고 향을 받은 자는 길복을 착용하였으므로 신이 신숙주에게 말하기를 의묘와 공릉은 모두 세조의 친자와 친부이니 살았으면 마땅히 참추에 3년을 입어야 할 것인데 줄국 뒤에 곧 길제를 받은 이는 곧 선왕 선우와 같은 것이다. 예문에 어떻겠는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우리들도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백방으로 생각해 보았으나 유명은 길이 다른데 어찌 신명으로서 상대를 수복하겠는가 하므로 박원영이 함께 의논하여 상정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것에 의거하여 행하였는데 유독 부묘에만 무슨 의심이 있습니까? 성조 때에 고 황후의 부묘가 신종의 뒤에 있어 바로 이와 같았는데 그 당시 대신 범순인 이하 예를 아는 자가 매우 많았으니 만약에 이 예를 상고하여 만일에 서로 맞는 절차가 있다면 가하지만 만약에 상고하지 못한다면 전에 아랫바에 의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정부와 영돈영 이와 육조 한승부 당상과 대간 홍문관을 불러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3년 뒤에 영년전에 합제하는 것은 협제의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조에서 태조 이후로 협제의 예가 없었으니 연영전에 협제하는 것은 미편한 것 같습니다. 청컨대 조종의 고사를 따라 수사하고 심회, 윤필상, 홍응, 윤호, 허종, 김경광, 정괄은 의논하기를 예전에 천자와 제후는 3년상을 마치고 모두 선조의 신위에 하파에 향사하고 주나라 제도는 천자와 제후가 3년을 마치고 담제 뒤에 곧 태조에게 협제하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정에서 협제의 예가 없다고 하여 부묘할 때 연영전이 아울러 향사하지 않는다면 예에 매우 어긋나니 아울러 향사함이 옳습니다. 하고 이분과 윤보는 의논하기를 신이 고제를 상고하니 우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 모두 상을 마치고 협제를 하였으니 대제 협이라는 것은 합이므로 조묘의 신주를 아울러 합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연영전은 곧 상제의 신주이고 조묘의 예가 아니니 부묘할 때 아울러 제사하는 것이 예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제는 한 묘에 합하여 제사하는 것이므로 연영전은 한 곳에서 모두 합하여 제사하기가 미안하니 각각 그 실에서 제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육, 김종직, 강자평, 이유인, 이칙, 임수창은 의논하기를 3년상을 마치고 회철한 묘와 회철하지 않은 묘의 신주를 모두 합하여 향사하는 것은 오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도 모두 같았으니 지금 정희왕으로 부묘할 때 연영전에 아울러 향사하는 것이 고래에 합합니다. 만약에 연영전은 춘추에만 제사하여 별향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윤통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기의 부묘는 모두 길제를 따르는 것이 상례이니 지금의 부묘는 상제로 인하여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곧 이것은 별향입니다. 이미 별향이라고 한다면 종묘에는 향하고 연영전에는 피하는 것은 역시 미안합니다. 하고 하는 남기, 이적, 안진생은 의논하기를 예전에 천자와 제후는 3년상을 마친 뒤에 협제함이 있었으니 협제라는 것은 종묘의 신주를 합하여 제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친소의 차이가 있어 조천하거나 회절하여 제도를 달리 하더라도 조상인 것입니다. 부묘할 때 연영전에서 아울러 제사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안철양, 김헌, 정승근, 기찬, 신정호, 송질, 조지서, 이거, 선희정, 박정영은 의논하기를 삼가 통전을 상고하건대 예전에 천자와 제후는 3년상을 마치고 모두 선조의 신을 합하여 향사한다 하고 그 주에 말하기를 회철한 묘와 회철하지 않은 묘를 모두 태조에게 합하여 올리는 것은 두루 군묘에 제사하기 위한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협제하는 제도가 없고 춘추로 연영전에 제사하는 데 그치나 예라는 것은 인정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금 정희왕후의 부묘에 제사가 없어서는 아니 되니 아울러 제사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을 고함이 편합니다. 하고 정창순, 윤필상, 김경광, 정괄은 의논하기를 예라는 것은 인정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그것이 설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정희왕후의 부묘시에 묘정에 고알하는데 덕종과 예종의 신주가 안연하게 자리에 있는 것은 매우 인정과 예에 어긋납니다. 소연하게 하늘에 계신 호령이 모후를 공경하는 마음이 어찌 평시와 다르겠습니까? 부모할 때를 당하여 덕종과 예종의 신주를 막차로 모셔 피하게 하였다가
정의왕후가 승부하기를 기다려 다시 봉하는 것이 정리에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심해 홍응, 윤호, 이육은 의논하기를 얘가 비록 인정해서 말미암은 것이나 유명은 서로 맡겨서 산 사람의 예로서 신명에게 모두 요구할 수 없습니다. 덕종과 예종은 정의왕후의 3년상을 당하여 길의장과 길제를 버리지 못하였는데 어찌 부묘 때에 있어서만 왜곡되게 의심을 내어 산 사람의 평석 때에 공경하고 삼가는 예로서 반드시 피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까? 하물며 종묘라는 것은 조종의 종묘이므로 조종에서 압존이 되는데 덕종과 예종이 어찌 모후의 부활로 인하여 별처에 나가 피하여야겠습니까? 그리고 나가 피할 때에는 마당에 옮기고 다시 봉하는 제사가 있어야 하니 예도가 매우 번거롭습니다. 신도는 간략한 것을 승상하므로 이를 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드시 인사로서 요구한다면 양종이 어찌 다만 퇴피만 해서 되겠습니까? 문 밖의 노방에 나가서 맞이해야만 비로소 예를 맞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한데 피하지 않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이본과 윤본은 의논하기를 덕종과 예종은 모두 정의왕후의 후사이므로 부묘하고 뜰에서 아련할 때 다른 곳으로 퇴피하는 것이 인정에 당연한 것이나 신도는 고유한 것을 숭상하고 예가 번거로우며 어지러워지니 정의왕후가 뜰에서 아련할 때를 당하여 양왕의 시를 그대로 담아두고 열지 말며 뜰에서 아련이 끝나고 승부한 데에 모두 열어서 제사하는 것이 인정에 합하고 신도에 마땅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 같다. 하고 김종직, 강자평, 이유인, 이직, 임수창은 의논하기를 선왕의 제도에 종묘에 향수하는 예를 만든 것은 효도하는 도리를 도답게 하기 위함이고 지군 이를 섬기기를 산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어찌 유명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의왕후가 뜰 아래서 부활하는 것도 대개 조종에게 공경함을 표하는 것인데 덕종과 예종만이 모후에게 공경함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유순, 박지, 박안부, 이계남은 의논하기를 예전에 천자와 제후는 3년상을 마치고 태묘에 협제하였는데 협제라는 것은 회철한 묘와 회철하지 않은 묘의 신주를 모두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정에서 선왕을 부묘할 때 연영전에 아울러 제사하였는가의 여부는 비록 상고할 수 없으나 예라는 것은 인정에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정희왕후의 상을 이미 대왕에 의하여 3년상을 행하였으니 상을 마친 뒤에 부묘하는 제사도 마땅히 예전의 협제의 예에 의하고 연영전에 아울러 제사하는 것이 정리에 합합니다. 그리고 유명이 비록 차이가 있다고 하나 준비의 분별 또한 잊어서는 아니 되니 왕후의 신주가 뜰에서 아련할 때를 당하여 덕종과 예종의 혈령이 어찌 편안히 전상에 처하여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정에 미안합니다. 부묘할 때에 이안하고 부묘한 뒤에 다시 봉안하는 것이 또한 정리에 적합합니다. 하고 하는 남기, 이적, 안진생은 의논하기를 예란 인정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정의왕후가 묘정에서 부활하는 것은 선왕의 공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예종과 덕종이 어찌 모후에게 공경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곤도로 그 자리를 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안철양, 김은, 정성은, 기찬, 신정호, 송질, 조지서, 이거, 성희정, 박증영은 의논하기를 정의왕후의 부묘 때에 덕종과 예종의 신주는 마땅히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한다면 복이 할 적에 또 마땅히 정의왕후의 새 신주에게 알려나는 예가 있어야 합니다. 경전과 사기를 상고해 보아도 모두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가벼이 의논할 수 없으니 여러 신주를 독에게 꺼낼 때 양종의 신주는 독을 열지 마라 피하는 뜻을 보이고 새 신주가 분명한 뒤에 독을 열고 제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연년전에 신주를 종묘에 합하여 제사하면 이는 선공께서 하위에 굽히는 것이므로 예에 미안하니 따로 제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양종의 자리를 피하게 하는 일이 과연 홍문간의 의논과 같다면 예가 번요하지도 아니하고 손피하는 뜻도 있으니 그것을 다시 물으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연당합니다 하였으나 오직 김경광, 정괄, 김종직, 유순, 이칙, 하는, 임수창은 아뢰기를 신주의 독을 열지 아니하는 것을 자리를 피한다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이파가 아뢰기를 양종을 만약 부득이하여 피하게 한다면 홍문간의 의논이 채택할 만하고 막차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연영전에는 마땅히 별제를 행하고 왕후의 부활 시에는 양종의 시를 그대로 닫아두고 열지 말며 그렇다. 왕후가 승부한 뒤에 독을 꺼내어 제사를 행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